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0대가 넘어서면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새로운 인연도 자주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만나도 마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손에 꼽히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지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나는 앞으로 누구와 함께 살아가게 될까? 하는 조용한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괜히 기대했다가 허탈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로 바뀝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단 한 사람,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는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정작 오래 함께할 귀인을 놓쳐버리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상대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귀인은 많지 않고 오히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의 인연이 더 흔해 보이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빛처럼 남아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손에서 놓아야 내 삶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정말 귀한 사람은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내 경계를 존중해주고 뒤에서 나를 지켜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 힘들 땐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나에게 계산 없이 다가오고 나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여주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편안함이 있는 곳에 진정한 관계가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말투나 행동이 조심스럽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잘 되면 자신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귀해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귀인을 우리가 종종 당연한 존재로 여기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마음을 챙겨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60대 이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친구의 행동, 그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씩 알려드리려 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 계산 없이 다가오는 사람, 내 인생을 무겁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가볍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따뜻하고 단단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귀인의 기준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상처에서 벗어나고 내 편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삶의 원칙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이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얼굴 하나가 더 선명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끝까지 함께해야 할 귀인은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품격 있는 인생 수업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진짜 친구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친구들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이상하게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젊을 땐 대충 넘어가던 말도 마음에 걸리고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피로가 밀려오죠.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아는 지인이 전화할 때마다 지금 잠깐 나 좀 데려다줘. 이거 좀 부탁해도 되지? 하면서 당연하다는 듯 요청을 해요. 거절하면 삐치고 들어주면 고맙단 말도 없고요. 나이가 드니 이런 사람이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죠. 나도 그런 사람 있다. 내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난다. 사실 이런 관계가
힘든 이유는 단순한 부탁 때문이 아닙니다. 내 경계를 무시받는 느낌 때문이죠. 경계란 내 시간, 감정, 공간, 삶의 리듬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계를 공기처럼 여기고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이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뇌는 타인의 침범을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레슬리 퍼로우는 인간관계 갈등의 퍼센트가 경계의 침범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부탁했다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경험으로 남는 것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력과 감정의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침범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관계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또 저 사람이 나를 부르지는 않을까? 이번엔 또 어떤 부탁을 할까?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은 결국 마음을 갉아먹죠.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사실 당신을 도구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이용하려 한다. 그러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본능을 이겨낸 사람이다. 경계를 존중하는 친구란 바로 이 본능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해지고 짐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요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될 때 말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사생활을 묻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당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인생을 존중할 줄 아는 깊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반면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런 말버릇이 있습니다. 그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시간만요? 좀 도와줘. 그걸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 이 말들은 상대의 삶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무조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타인의 경계를 넘어설 때가 있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관계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배울 수 있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경계를 존중하는 친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들은 필요한 말만 조심스럽게 하고 부탁할 일이 있어도 먼저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만남을 정할 때도 혹시 힘들면 말해요라고 한 번 더 배려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절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거절 한 번에 서운해하거나 뒤에서 말을 바꾸는 사람은 오래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래요. 그럴 때도 있죠. 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친구는 오래 볼수록 빛을 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움 속에서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벗이다. 경계를 존중하는 친구가 바로 그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며 짊어진 짐을 덜어주고 우리의 일상을 평온하게 만드는 존재죠. 진짜 귀인 같은 친구는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내 이야기가 슬쩍 오르내리는 걸 듣게 되는 순간, 그 말이 큰 비난이 아니어도 묘하게 가슴이 쿡 하고 아픈 그런 순간 말이죠. 나에 대한 농담, 가벼운 평가, 애매한 웃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전혀 하지 않았을 말들이 줄줄이 흘러나올 때 사람 마음은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갑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감각이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쉽게 넘기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았구나. 그 사실이 마음을 오래 붙잡곤 하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말투나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보입니다. 예전에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온도가 거의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고 없으면 솔직해지기 마련인 것처럼 그 솔직함이 결국 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본 모습을 의외로 쉽게 알아챕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말끝의 뉘앙스까지 나이가 들수록 이것들이 더 또렷하게 들리고 보입니다.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한순간에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참 성실하잖아요. 아, 제가 아는 그분은 그런 분 아닙니다. 짧은 말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를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자연스럽게 강패처럼 그 자리를 막아줍니다. 사람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나를 직접 도와주는 사람보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과 있을 때는 불필요한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었구나. 이 감정을 천천히 되찾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진심은 그가 말을 하지 않을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순간 보이지 않는 자리, 그 틈에서 드러난 마음이 관계를 결정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내 기쁨을 자기 일처럼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귀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잘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내가 잘 됐을 때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한 시청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은 상 하나를 받았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한 명은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식사까지 사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 명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축하라는 말이 더 민감하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잘 압니다. 축하하는 척하는 사람과 가슴에서 진짜로 박수가 나오는 사람이 정확히 구별된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러셀은 인간관계 연구에서 상대의 행복을 기꺼이 올려주는 행동은 가장 높은 형태의 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성공 앞에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의 차이, 내 현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축하는 사실 매우 어려운 행동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기회가 줄어들고 각자의 삶의 속도가 정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성취가 더욱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작은 일 하나만 잘 돼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그 사람은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잘 돼서 내가 더 좋습니다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은 억지로 연기할 수 없습니다. 표정, 목소리, 말투, 행동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해 줄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신뢰와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설명하며 타인의 행복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원히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이해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아픔도 상실도 외로움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야 할 진짜 귀인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친구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끊지 않습니다. 과장해서 축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행복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도 번지는 듯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함께 해줄 뿐입니다. 그 속에는 비교도 질투도 계산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기쁨조차 눈치 보게 되고 성취를 말하는 것이 미안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좋은 일조차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편안함을 잃고 마음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축하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고 타인의 성공이 잠시 마음을 찌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잘 됐을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삶의 후반부를 비추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기쁨을 함께 해주는 순간뿐 아니라 때로는 조언을 건넬 때, 불편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드러납니다. 축하의 마음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조용한 한 문장이 평생의 힘이 되기도 하는 순간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어본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의 내용이 비슷해도 어떤 사람의 조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구가 제 실수를 지적했는데 이상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서 상처가 아니라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말에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조언 그 자체보다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말의 온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살아온 경험이 많다 보니 단순한 충고에도 감정이 움직이고 말 한마디가 하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을 할 때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 선택하는 단어까지 모두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가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안전지대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언이 필요한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감정 안전지대의 차이 때문입니다. 필요한 말을 조용히 해주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말의 힘을 알고 그 말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한 문장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디에 닿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자연스레 낮아지고 문장도 부드러워지며 말의 결이 매끄러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절제한다. 조용한 한마디가 때로 큰 울림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말수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말은 때로는 솔직해야 하고 때로는 단호해야 하지만 그 속에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을 때 그 조언은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조용한 조언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상처를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여려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섬세한 부분을 알고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서도 편안함이 남습니다. 말의 여운이 따뜻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 작은 등을 켜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먼저 묻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조언만 건넵니다. 그래서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합니다. 조언을 하면서도 상대를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사람의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어떤 사람의 말은 차갑게 베어들기도 합니다. 필요한 말을 조용히 해주는 사람은 그 온도를 조절할 줄 압니다. 말로 상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배려로 마음을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이런 사람을 소중하게 느끼는 이유는 결국 단순합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조언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관계의 품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말의 온도가 만들어내는 깊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는 말보다 조용한 모습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어주는 모습처럼 관계는 때로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살다 보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도 마음에 닿지 않고 누군가의 조언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그냥 옆에 누가 있어 주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참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은 연결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용한 동행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말도 많고 조언도 많은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줄 때 생기는 편안함입니다. 사람은 불안할 때 말이 많아지고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안정된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묵묵히 옆에 있어줄 줄 압니다. 이 침착함이 상대 마음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나의 무너진 모습을 보았을 때 상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옆에 있어줄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요구 없이, 판단 없이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깊은 신뢰가 쌓여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마음의 가장 진실한 표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위로하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은 말보다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말은 순간을 채우지만 존재는 시간을 채웁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곁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마음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해결책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인생 후반부로 들어서면 관계는 점점 단순해지고 남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좋은 사람은 말로 나를 설득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관계가 깊어질수록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힘든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귀인은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 표정, 숨소리, 가만히 있는 자세를 통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그 사람이 있어도 내 감정이 어지럽지 않고 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 속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조용한 동행의 힘이 얼마나 큰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말, 많은 충고, 많은 상황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존재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주는 그 태도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당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를 더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조용한 동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주변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평온을 주었는지, 어떤 순간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는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은 관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그 사람의 배려와 품격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투가 특별히 거칠지도 않은데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하려 할 때 미묘하게 망설여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집에 오면 괜히 기운이 빠집니다. 이런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무례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초정 하나도 조심하게 되고 말을 고르게 되고 괜히 분위기를 살피게 되는 그 느낌.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심리 연구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정서적 긴장 유발자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경계를 일으키고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말끝의 작은 한숨, 애매한 미소, 상대의 감정을 읽지 않는 미묘한 말투,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분위기가 묵직해져서 내가 괜히 분위기를 맞춰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나누는 내내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갑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될까?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리진 않았을까?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사람은 금방 지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사람을 만난 뒤 느끼는 피로감의 절반 이상이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느라 쓰는 정신 에너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는 하루하루 쌓이면 삶을 무겁게 하고 내 마음의 속도를 흐트러뜨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이런 마음의 피로가 예전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체력도 감정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금방 지치고 그 피로가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둘지,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둬야 하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사람과 오래 지내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비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활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두라는 조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관계를 겪어왔고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도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내 일상 리듬을 지켜주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속도가 맞지 않거나 감정의 결이 맞지 않아서 그 관계가 나에게는 오래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관계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편안해지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도 더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먼저 챙기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불편함이 반복되고 만날 때마다 미묘한 긴장이 생긴다면 그 신호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편안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느끼는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내 마음의 리듬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와 맞지 않는 관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흔들림은 또 다른 유형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생활을 과하게 침범하거나 내 감정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지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일정이 흐트러지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괜히 하루가 뒤죽박죽돼요. 계획했던 일도 못하고 마음이 산만해져서 집중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일상의 흐름이 달라지고 마음의 안정감도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흐름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심리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생활 리듬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내 일상의 속도를 지나치게 흔들 때 생기는 감정적 피로를 말합니다. 상대가 나쁜 의도로 하는 행동이 아니어도 자꾸만 내 삶의 흐름과 맞물리지 않아 내 일상을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소한 부탁이 반복되거나 약속 시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내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꾸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변화들이 나의 하루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일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휴식과 일상의 루틴이 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리듬이 반복적으로 깨지면 몸도 마음도 금방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꾸만 내가 상대에게 맞춰야 하고 상대의 일정에 따라 내 일정을 포기해야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부탁을 하고
일정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우연인지 반복되는 패턴인지입니다. 반복적으로 내 시간을 가볍게 쓰게 만드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생활의 중심을 흔들어 놓습니다. 일상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산만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로해지고 하루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시간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상대의 삶도 존중하지만 시간을 쉽게 넘기는 사람은 상대의 하루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한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지고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깊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의 흐름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그 반대의 관계에서는 나도 모르게 삶이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생활 리듬은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와 맞지 않는 속도를 가진 사람과 계속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잃기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는 누군가를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속도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 더 가깝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일정이 반복적으로 흐트러지는 것, 가꾸만 내 시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삶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대개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며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관계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할 때 건강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일상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보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곁에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내 시간이 존중받을 때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삶을 지켜주는 기준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흐름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과 잘 맞는 속도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속도는 다른 관계에서도 또 한 번 중요한 기준이 되어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인연은 잠시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곁에 남는가 하는 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관계는 더 이상 넓어지지 않고 점점 가라앉고 정리되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감정을 오가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힘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 정확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편안해지는지, 어떤 순간에 조용히 미소 짓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태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마음, 내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 조용히 해주는 조언과 동행,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크지 않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의 소모가 더 크게 다가오고 마음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누구와 있을 때 평온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이 스스로 만들어 온 기준입니다. 반대로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신호들도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유 없이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함께 있으면 어딘가 마음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사람,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내 생활을 흔드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한 번에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오래 지나면 내 삶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를 잘라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상처 주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맞는 속도를 찾는 과정입니다.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일상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관계의 자리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깊어지고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설명도 필요 없고 거창한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몇 안 되지만 그 몇 사람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기준들 역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가 아니라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나침반에 가깝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아야 하고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 판단은 언제나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릴 때보다 훨씬 느리고 섬세해졌지만 그만큼 더 정확해졌습니다. 나에게 평온을 주는 사람은 계속 곁에 두면 되고 마음을 흔드는 관계는 조금 멀찍이 바라보면 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인생 후반부의 관계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마지막 기준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은가 하는 점입니다.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그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됩니다. 내 삶의 속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나이가 들면 이런 관계들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조금씩 갖고 나가면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따뜻하고 품격 있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의 삶을 지탱해준 소중한 인연일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고마움이 일어났다면 그 감정을 잠시 머물게 해도 좋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지고 사람도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관계는 계속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도 계속 자라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의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